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장과 유럽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모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1.18%가 올랐고, 세계 증시는 정말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내린 국가가 여기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미국 고용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으며, 그리고 파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플러스 4%의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마이너스 3%가 하락을 했는데 무려 플러스 4%가 상승을 했으며, 타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는 마이너스 2.8%가 빠졌으나 다음날 3.2%가 상승을 하면서 주간적으로 보면은 결국 미국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증시의 훈풍에 입어서 우리 증시도 다음 주에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미리 선 반영을 받았고, 삼성전자의 다음 주 실적 발표 때 실적 둔화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과연 하락을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옵니다. 자,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이 정말 급등을 했는데, 중국이 지난주에 PMI 지수를 발표했을 때도 좋게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용지표를 발표했을 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전망이 좋은 지표가 나오는 거는 증시의 호재죠. 그리고 미국은 이쪽에서 좀 찌질찌질 거리면서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치고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률이 8.5% 정도 되는데, 미국은 이만큼 빠졌을 때 마이너스 12%가 빠졌고, 우리는 마이너스 3%가 빠졌고, 얘네는 이 밑에서 빠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실질적인 낙폭은 3.5% 정도고, 우리나라는 이 3%에서 더 빠져가지고 지금 4% 정도 빠져서 결국에는 미국 애들은 많이 빠졌으나 올라오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반등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다음 주도 우리 증시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보셨죠? 지난주 12월 28일 날 미국이 이만큼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12월 28일 날 우리는 장이 마감됐으나 얘네는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증시가 열렸고, 이것만 보고 나서는 우리 증시 다음날 안 좋을 리가 없어. 왜? 야간 선물도 올랐고, 외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12월 28일까지는. 그리고 그 당시랑 지금 되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다시 환율이 116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고, 야간 선물도 그때 0.85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투자자 외국인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이것만 딱 보고 보면은 내일 지수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마이너스 1.8% 하락 이렇게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중국과 미국의 차관급 회의가 있습니다. 무역 협상을 위한 7일부터 8일인데 그 회의의 기대감에 이렇게 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금요일날 이만큼 올랐고 우리도 0.8% 올랐으니까 미리 선 반영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쟤네는 3% 올랐는데 왜 우린 1%예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무역 협상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우리 증시도 외인의 수급이 여기가 안 들어온 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월요일부터 좀 더 세게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야간 선물만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지난주에도 0.8% 올랐고 0.25% 올랐고 계속 야간 선물로 올랐는데 지수는 하락으로 끝났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팔고 야간 선물은 사고,
야간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선물도 팔고 야간 선물을 또 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죠. 전날 애플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무려 지수가 3% 가까이 빠졌던 애들이 다시 4%가 오르면서 얘네도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얘네가 10년 동안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올해는 마이너스,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19년까 2018년도에는 드디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찍으면서 장기간의 상승 랠리가 끝났는데 다시 올해 초부터서 이렇게 반등이 나면서 얘네가 이런 데까지 올라가 주면은 2018년도만 내렸을 뿐 우리는 건재하다. 미국의 건재함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연초에 이렇게 올려주고 반짝 올려주고 헤헤 이것도 페이크다 하면서 이렇게 촥 빼버릴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안 좋게 나왔죠. 애플이나 그런 애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이 되면서 뭐 지금 애플이 쇼크가 났던 게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아이폰 예전 모델을 이제 중국에서 판매 금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풀리면서 다시 애플도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애플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지 세계적인 판매량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뭐 혁신도 요즘에 별로 없고 특히 아이폰 X랑 아이폰 XR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용량이라던가 뭐 몇 개 빼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음 분기에 애플도 실적을 또 까봤는데 또 내렸어.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 또 상실해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 당장 뭐 내일이 아니라 그냥 1년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죠. 국내 증시 상황은 전날 제가 찍었던 여기 코스피 연저점 갱신 후 이제 하락은 끝났을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한번 봐주세요. 이 앞에 것들을 봐주고 앞에서 했던 종목이나 했던 이야기를 또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국내 지수에 대한 거는 이제 야간 선물을 빼먹었으니까 야간 선물만 얘기를 해주면은 외국인이 이만큼 샀고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18% 이렇게 오르거나 0.85 올랐을 때도 외국인이 세게 사는데 그 다음날 지수는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수가 내렸을 때는 다른 나라 지수도 같이 내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유가도 다시 50불대로 가려고요. 50불대. 50불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유가가 오르는 거는 뭡니까? 중국이 석유 수입국 세계 1위예요. 중국과 원만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원유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다음 주 중국과 미국의 차관급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은 다시 유가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1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2019년도의 첫 번째죠. 이걸로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다음 주 1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해요. 여기서 뭐 실적 저조하면서 삼성전자를 뚝까 패면서 반도체주가 막 우르르 같이 내리고 우리 지수가 하방으로 좀 간다 하면은 이 선물 때문에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있어요. 만약에 1월 7일 날 약간 상승을 하고 그리고 1월 8일 날 다른 나라는 이 무역협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발표, 잠정치 실적 발표가 딱 하면서 좀 내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세계 증시가 랠리를 할 때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라는 악재가 있다면서 세계 증시가 달릴 때 못 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빌빌대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탄핵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올랐는데 그런 것처럼 항상 다른 나라가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전처럼 여기서 연저점 한번 찍고 반등이 좀 이렇게 나와주면서
요 사이클에서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클에서. 어차피 2100을 약간 넘거나 2100 이렇게 터치하면서 요 사이클에서 차라리 좀 놀아주면 좋은데, 요게 잠깐 띄워놓고 그냥 확 빠져버리면은 기분이 안 좋죠. 지금 면저점 테스트라로 이 밑으로 더 깨러 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에서 놀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연저점을 갱신할 건가, 그 앞에 있는데, 또 금투가 이때 사가지고 2000선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 외국인이 세게 사면은 지금 금투는 던지는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느끼셨겠지만 외국인이 사는 경우 세게 좀 산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가기가 힘든 게, 금융 투자 쪽에서 지수를 방어하느라고 너무너무나 많은 금액, 한 4조 참치, 4조 원 가까이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세게 사면은 요 금융 투자는 계속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얘네의 물량을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다른 기관, 아니면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주면서 얘네 물량 좀 감소시켜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 지금 얘네가 세게 살까요? 아닙니다. 얘네는 하나 둘 셋 넷 다 팔았죠. 연초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지수가 연저점을 깨니까 살짝 방어를 해주러 들어왔는데, 지금 세계 증시가 그나마 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가 아니죠. 바로 내일이네요. 월요일 날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얘네의 향방을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만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는 좋게 보입니다. 좋을 수도 있네요.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기일이니까, 만기일이고 12월 28일 날도 똑같았으니까, 다른 나라 증시가 안 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28일 날 장을 마감을 했는데, 미국은 31일까지 하고 좋게 나왔고, 그냥 그 당시에 환율만 봐도 좋게 나왔고 그러는데, 내일 또 장이 개시를 했는데 이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1120 유로 갑자기 착 올라가고, 유가도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지수도 보면 막 얘네가 급락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좀 안 좋은데, 미국과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도 많이 줬고 얘네 지금 좀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올랐지만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얘네도 보합 내지 하락,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전날 너무 금요일 날 세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아침부터서 미국의 나스닥과 S&P 이쪽은 보합 내지 하락으로 좀 나오면서 될 수가 있죠. 그거 하고 중국장이 개장을 했는데, 중국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지수가 이게 턴하면서 올라갔던 게 뭐죠? 중국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2% 가까이 급등을 해서 지수가 연저점을 찍고 바로 올라온 거예요. 10시 반까지는 이 상황을 잘 지켜보세요. 무작정 빨간불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 무역 협상도 잘 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삼성전자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발표하면서 그냥 뚝 까맞고 연저점 한 번 더 갱신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세요. 지금 겨우 2000 다시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 두 명만 뚝까 패도 전날 어떻게 된지 보셨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고 내려가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갑니다. 똑같은 D램 생산 반도체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나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8일날 삼성전자가 선빵을 칩니다. 그리고 23일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죠.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 아시죠? 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7조 5,700억, 분기 사상 최대, 20% 전년 대비해서 20% 올랐고, 반도체하고 OLED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4분기 지금 OLED 업체들이 요즘에 지금 엄청 뚜까맞고 있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안 좋게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약간 부진하거나 2분기와 비슷한 정도네요. 그 뜻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하지만 메모리 쪽과 그리고 OLED 쪽이 이 실적을 이끌었었다. 하지만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계속 내려서 지금은 3만원대 연중 최저치까지 왔죠. 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일단은 메모리 값이 내렸으니까 안 좋겠고, OLED도 수주가
둔화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AP 시스템이라던가 OLED 관련 업체가 지난주에 좀 뚜까 맞았죠. 왜냐? 삼성전자 실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을 사는 사람도 없고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연저점도 깨고 있으니까 그 공포감도 있고 외인과 기관도 던지고 있으니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종이 4분기 때는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스마트폰 당연히 갤럭시 노트 9, 갤럭시 9 판매 부진.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 마이너스 9%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안 좋아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실적 발표 후에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이제 또 기관과 외인이 그걸 주워 먹고 악재 해소라는 레포트를 쓰고 올라가는 방법. 근데 개인이 계속 4만원대가 깨지든 3만원대가 깨지든 5만원대가 깨지든 계속 깨질 때마다 너무 많이 사고 들어오고 삼성전자 대장주를 사야 된다 막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흔드는 게 나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저런 종목 같은 게 반등이 나오면 한두 달은 반등이 나와요. 항상 어떤 악재가 있든 뭐 하든 한두 달은 잠깐 반등이 나오다 그 다음에 거의 더 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이제 일시적인 반등을 줄 때가 되지는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항상 이게 낙폭과대다 하면서 들어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내지 반응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그 주기가 되게 짧아요. 한 2, 3주? 아니 한 달도 반등이 안 나고 이렇게 있다가 죽고 이렇게 있다가 죽고 해서 이번에도 뭐 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어도 악재 해소 뭐 1분기 기대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레포트를 하나 쓰겠지. 1분기 기대감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다. 또 레포트 하나 쓰고 이쪽에서 쭉 하면서 또 계단식 하락 딱 하면서 뺄 확률이 높은 주식이에요. 높은 주식.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세게 들어가기 되게 힘든 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7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만 좀 좋게 나와서 이게 지수가 자체가 좀 상승의 모멘텀을 딱 보여주는 그런 거. 이런데 코스닥이든 뭐든 이렇게 딱 이 정도 오면은 아 이제 무역회담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로 무서운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그런 데도 삼성전자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쟤네 쪽에서 실적이 부진했으면은 삼성전자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지금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잠깐만 오를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막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대세를 거두실 수는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반도체주를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주 같은 걸 매수하시려는 분이 막 있다면은 삼성전자 실적 1월 8일 지나고 선물옵션 만기일 지나고 뭐 그럴 때 봐야지 지금 당장 실적 때문에 뚝 까맞을지 뭐 오를지 뭐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악재 해소라고 하고 갑자기 오를 것이다 하고 막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뚝 까맞죠. 뚝 까맞아. 그리고 뭐 대북 관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조성길 미국에 망명을 원해 그거하고 또 북한에서 뭐 털끝만한 양보도 없다 뭐 SBS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일 대북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는 그나마 뭐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그리고 뭐 금강산 사업 기대감에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저런 뉴스 하나하나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기대감에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인디F 뭐 이런 애들이 올랐었는데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들과 달리 상승으로 뭐 시초가에서 밀려서 이렇게 상승으로 올랐고 좋은 사람들은 아까 하락으로 끝났었죠. 근데 인디F를 보시면은 여기는 막 기관수급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좋은 친구들은 최양락 이봉원이 옛날에 11시에 했던 그 SBS TV 프로그램인데
얘네는 뭐 없어요. 얘는 기관이 거의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뭐 사모펀드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인디에프는 이렇게 투신이 갑자기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냥 양을 따져보면은 10만 주 해봤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한 3억 약간 넘는데 저거 갖다가 뭐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얘는 신고가 한번 달성을 했죠. 예전에 2015년도에 이쪽에 신고가는 못했는데 전년도에 여기 고점 한번 돌파했었죠. 이거 돌파해가지고 여기 매물 한번 잡아먹고 이것에서 또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좀 더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뭔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로만 보면은 이거는 대부구의 악재로 판단되는 뉴스들이죠.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아닌 뭐 비료주라던가 철도주 다른 쪽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단지 지금 개성공단이라던가 뭐 그쪽을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담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문제는 미국의 선택에 달린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뭐나 다른 것도 진행을 하려면 일단은 자기네 집 불 붙어서 끄고 가는 게 정상이죠.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셧다운 중이에요. 근데 셧다운 공포라던가 위기가 요즘에는 많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최장 기록 21일을 갱신하느냐 마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혀 협상에 진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때문에 그런 건데 얘네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거나 뭐나 한다 해도 셧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국 내 처리해야 될 일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거나 뭐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일정은 잡을 수는 있어요. 일정은 미리 잡아놓고 그 전에 셧다운이나 뭐 저런 거 다 끝나면 되는데 뭐 트럼프 탄핵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원은 민주당 쪽에 공격이 오면서 트럼프가 좀 바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빠질 수도. 그런데 미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양보를 해주고 뭐 대북 제재도 뭐 완화 이런 제스처만 취하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자국 내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셧다운이라던가 뭐 저런 자국 내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유 있으니까 얘 한번 정은이 한번 보러 갈까? 막 이렇게 되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 자기 공격 오고 있고 막 그다음에 예산안 절대 통과 안 하고 있고 막 계속 셧다운하고 있고 막 저런데 과연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물고기 반 그다음에 고기 반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대북주 아니 대북이래 정치 테마주 뭐 YBM넷 당신은 시민 뭐 유시민 관련주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갔죠. 근데 정치 테마주는 진짜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뭐 우리들 지역 이런 것도 옛날에 문재인 관련주였죠. 네, 문재인 관련 테마주로 이전에 이렇게 돼서 올랐던 애들인데 이제 또 뭐예요? 당신은 시민 이런 테마로 얽혀버리네요.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옛날에 2017년도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 과연 저걸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얘는 뭐 1등주, 2등주 뭐 그런 축에도 거의 못 끼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여러분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런 데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나중에 막 이렇게까지 올라온다 해서 이거 깨러 간다. 막 생각해서 이런 데서 막 돌파 매매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물론 지금 아직 여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신규주라던가 막 물린 사람들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요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물려있는 수많은 원원들을 다 제거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혹시라도 한다고 해도 과거 기록을 잘 살펴보고 물려있는 게 별로 없는 주식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리고 YBM넷이 또 상한가를 갔었는데 YBM넷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017년도에 제가 반기문 테마주로 알고 이게 한 만 얼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3,600원까지 올랐었더구만. 그래서 지금 3,000원? 아이고야, 이게 10,000원이 넘던 주식이 3,000원이 되고, 아니, 1,000원대까지 갔었네요. 와, 13분의 1 토막 났던 주식이구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전래전래 한번 반기문 씨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안 한다고 했을 때 전래전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대선 안 나온다. 그 뉴스 한 방에 그냥 쫙 내렸는데 그게 1,000원대까지 내려가다 이제 올라서 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테마주 진짜 뭐 누구 대선 출마 기대감 이렇게 했었는데 출마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그 쇼크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게 연도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다시 다른 테마주로 얽힌다고 해도 얘가 다시 이런 데 막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여기에 묻혀있는 그 원혼들이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지금 당장 얘가 뭐 이 정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그 다음번 매물 저항 때 이런 데를 다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이번 연도 신고가 돌파하고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언제 어떤 악재가 뜰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정치 테마주로 얽히는 주식들은 기업이 재무제표만 봐도 실적이 부진하고 그냥 적자 기업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 그러면은 그 주식은 진짜 미친 듯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YBM넷이 1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대선 후보 출마 안 한다고 그 뉴스 나오고 빠지고 이게 만약에 실적이라도 좋았거나 뭐 그런 주식이었으면은 중간에 실적 발표라도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조금이라도 버텨주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뭐 그랬었겠죠. 그래서 전업이 아니시거나 뭐 진짜 돈이 뭐 진짜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달에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러신 분들 아니면은 저는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정치 테마주 같은 거 하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정치 테마주 아니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는 매매할 게 없으면은 정치 테마주를 지금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가로에 놓여 있는데 그냥 다음 주에 뭐 실적 좋게 나오고 삼성전자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갑자기 그 블랙핑크라고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니가 열애설에 쌓이면서 주가가 내렸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왔어요. 7%나 올랐죠. 이런 걸그룹인데 여기서 제니라는 사람이 SM의 누군가 카인가 엑손가는 그 그룹에 남자랑 또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내렸는데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엔터주를 사면은 만약에 아이돌 그룹이 있다 그러면 걔가 연애 하나 막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얘하고 그 다음에 JYP도 7%인가 6% 상승했던데 보니까 JYP 엔터도 나왔는데 JYP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 할 때도 되게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정이 와서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종목을 봐야지 얘처럼 물려있거나 막 이런 데 뚫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보니까 블랙핑크가 잘 나가긴 잘 나가더군요. SM도 소속사 엑소의 그 열애설에 이렇게 주가가 촥 내렸었는데 물론 지수 자체가 내려간 것도 있죠. 근데 반등도 이렇게 나오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속사 가수들이 한번 휴식기에 들어가면은 다른 애들이 이제 교체로 막 이렇게 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빅뱅이 쉬니까 이제 블랙핑크가 나오고 블랙핑크가 쉬면은 이제 뭐 다른 그룹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걔네가 한 명 뭐 쉴 때마다 주가가 그냥 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빅뱅이 막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씩 이제 군대 가고 이제 승린가 하는 그 친구 빅토리 승리라는 분이 이제 또 군대 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또 블랙핑크로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한 명 한 명 군대 가거나 뭐 그럴 때마다 이 엔터주 뭐 이런 애들은 막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수가 안 좋아도 얘는 신고가 치니까 이 지난번 무역전쟁 때처럼 JYP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엔터주처럼 얘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고 뭐 이것 자체를 뭐 나쁘게 보느냐? 아니요. 수급도 있고 기관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급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뭐다? 이제 외국인은 언제 던질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더 사기보다는 지수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언제 던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관심을 갖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면서 얘 잘 나가고 있고 신고가인데 한번 들어와 볼까? 언제 던질까를 생각합니다. 이거 물론 기관이 뭐 좀 더 사주면서 오면 모르겠는데 신고가의 반대말은 뭐다? 여러분 상투입니다. 물론 저도 뭐 키이스트 같은 뭐 방탄소년단주도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뭐 이슈가 되고 잘 나가면은 잘 나가는 게 엔터주긴 맞아요. 근데 요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이제 뭐 마케팅하고 뭐 그러면서 해외 진출도 뭐 열심히 해본다.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블랙핑크 노래 나오더군요. 하는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는 그런 거는 여러분 실적 발표할 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게임주도 금요일날 되게 잘 나갔죠. 웹젠. 자, 웹젠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라고 이번에 기업가치 10조 원 이제 외국 회사라던가 다른 데다가 이제 회사를 내놓겠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모든 주식들이 모든 주식은 아니죠. 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내렸지만 그래도 게임주 중에서 내린 게 거의 없어요. 선데이토즈, NC소프트, 게임빌 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전설 2가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에서 했었는데 그게 승소를 해가지고 이슈가 떠가지고 그 전날에 이렇게 올랐다가 17%까지 내려가서 음봉으로 끝났는데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넥슨이 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경쟁사 자체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주들 다른 쪽이 이제 좀 반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넥슨이란 회사가 분해가 돼도 하나하나씩 그쪽에서 IP 게임을 하나하나씩 이 시장에서 내놓으면서 다른 데서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다른 게임 회사에 뭐 반사이익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추측도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넥슨지티도 상한가 한번 갔다가 이렇게 밀리고 내려왔는데 또 시간에서 또 올랐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주가 지금 되게 주목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주 자체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중국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가 팔려 나가가지고 다 공중분해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중국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하면은 핵심 기술만 딱 가져가 놓고 대금 지불 막 안 해주고 중간에 계약 해지하고 뭐 취소 뭐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 중에서 하나가 그냥 이렇게 쓸쓸히 시장에서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넥슨 들어갔던 개발자라던가 뭐 그 회사 직원들도 되게 자부심 가지고 뭐 그러고 있었을 텐데 지금 회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냥 주식 자체를 떠나서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중국의 뭐 텐센트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게임 회사를 너무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로열티라고 하죠. IP 게임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로열티를 텐센트에서 1년에 한 1조 원 가까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마 넥슨을 인수하지 않을까. 근데 인수를 해도 그 던전 앤 파이터 관련 부서만 인수하지 다른 애들은 버리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매매를 하시거나 뭐 게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넥슨의 뉴스를 항상 보시고 뭐 이쪽에서 어디 개발 부서가 다른 쪽으로 뭐 옮긴다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 한번 자칫 동향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는 넥슨, 지치 뭐 이런 게임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 주식 있으면 내린 주식 있죠. AP 시스템. 자, 또 내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다른 주식들이 반등 나고 오르는데도 반등 한 번도 안 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OLED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자, HP 테크놀로지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르다가 딱 내렸는데 아이고야.
OLED 관련주는 뭐 그냥 뭐 반등이고 뭐고 그냥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주목하셔야 돼요. 얘네가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날 거는 1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내일 장이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전날 미국에도 훈풍이 불었고 중국발 훈풍도 있었고 과연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역배팅해서 공매도 치고 더 빼버리면 이익이기 때문에 내일 또 만약에 다른 나라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또 뚜까 맞거나 1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을 필두로 또 해서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쓰레기에다 양아치죠. 제발 그런 식으로 안 되길 빕니다. 다음 주가 정말 선물 옵션 만기주만 아니어도 월요일 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옵션 만기니까 그거를 반대로 역배팅을 해버리면은 외인과 기관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네요. 우리 증시도 좋네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분명히 야간 선물이라던가 달러라던가 모든 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이거를 꼭 살펴보고 하세요. 아침에 개장을 했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다. 그리고 또 엔화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중국장이 내리고 있다. 이거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가 진짜 옵션 만기일주만 아니면 되는데 그 옵션 만기일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지 섣불리 생각하기 힘들군요. 12월 28일에도 놓여진 자료만 보면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근데 결과는 마이너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매매를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삼성전자의 실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가 1월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와 OLED 관련주 정말 중요하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기대 이하거나 급락을 하면은 그 위에 주식은 같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우리 지수는 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역전쟁 해소감에 전 세계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선물 옵션 만기일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주에는 그렇게 함부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 우리 지수는 미국이라던가 다른 시장의 선반영일까? 아니면은 더 한번 오를 것인가? 내일 장을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